대구 경북 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 공동위원장 맡고 있는 김태일입니다. 방금 우리 사무국장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 공론화위원회 그 일정 마무리 절차로 접어들었는데 남은 마무리 일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 계획 결정을 오늘 오전에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와 관련된 브리핑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대구 경북 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는 행정통합에 대한 시도민의 의견을 확인해서 그것을 이제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제출하는 것이 주요한 임무입니다. 그런 점에서 행정통합 자체 실현을 목표로 하는 추진위원회와는 다르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지금 지역사회에 저희 위원회 활동을 두고서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공론위원회가 왜 추진위원회 역할을 하느냐 이런 우려의 소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로서는 결코 추진위원회 역할을 하지 않고 시도민의 뜻을 확인하는, 그래서 그것을 있는 그대로 정책 결정자에게 보고하는 이런 역할을 맡고 있다는 말씀을 거듭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그 위원회가 해왔던 그 공론 과정은 과제 발견형 공론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도민이 행정통합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러한 의견들을 확인하는 과정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차례에 걸친 온라인 토론회나 또 권역별 토론회를 통해서 시도민이 가지고 있는 의견들을 확인하고 그것을 수렴해서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데 반영을 하는 작업들을 해왔습니다. 이제 그 작업이 과제 발견형 공론, 이렇게 이름 지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의사결정형 공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도민들이 행정통합에 대해서 실제로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성을 하고 있는지, 여전히 우려가 많은지 이런 등등의 것들을 확인해서 이제 다양한 수단과 절차를 통해서 그 과정을 이제 정리해서 시도지사에게 제출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그 다양한 절차들을 남겨두고 있는데 우선 오늘 저희 위원회가 결정한 일 가운데서 우선 말씀드릴 것은 처음에 계획했던 수기 토론 조사라는 과정을 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기 토론 조사란 며칠 동안 그 수백 명의 시도민 대표를 엄선해서 그분들이 집중적으로 학습하고 토론을 거쳐 어떤 판단을 내리는 것을 이제 말하는데요. 그러한 과정을 좀 생략을 하자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코로나19로 인해서 공론 수기 과정을 진행하기가 너무나 제약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아시는 일일 겁니다. 그 다음에는 공론 과정을 진행한 지 제법 시간이 지났습니다마는 여전히 지역사회의 관심이 미흡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열을 가릴 수 없는 그 찬반 여론의 대립이 점차 격화되어 가고 있는 이런 또 걱정스러운 모습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그 의견 대립과 같은 갈등이 정치 사회로 그 균열이 확산되고 있는 조짐도 보이고 있습니다. 근자에 와서 정치인들의 발언들이 상당히 격해지고 있는 현상을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수기 토론 조사를 하더라도 그 결과의 수용성이나 또 그것의 효능성이나 공감도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수기 토론 조사는 꼭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하니 생략을 하자라고 결정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저희 위원회는 남은 기간 동안에 행정통합에 대한 그 시도민의 판단을 정리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활동해왔던 데이터들 또 앞으로 하게 될 여러 가지 작업들을 모두 망라해서 최종적 의견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세 차례에 걸친 온라인 시민 토론회가 시도민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4번에 걸친 권역별 토론회를 통해서 각종 의견 그룹의 의견을 들은 바도 있고요. 그 다음에 2차례의 여론조사, 또 빅데이터 분석, 다양한 그 신문 방송, 또 SNS 미디어를 통해서 표출된 시도민의 선호를 분석하는 뭐 이런 등등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시도지사에게 최종적으로 저희 위원회의 의견을 정리해 제출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회는 4월달 중으로 이런 활동을 모두 마무리해서 그동안에 작성한 기본계획 초안 또 시도민의 판단을 확인한 여러 가지 데이터 분석 결과 그리고 이런 것들을 망라한 저희 위원회의 의견 이것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결정들을 오늘 오전에 있었던 저희 공론화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은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기자분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에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없으십니까? 야간 대선님 오셨는데 질문이 네. 여러분 있는데요. 예. 지금 공론화위원회 내에서도 찬반 의견이 많이 들기 때문에 행정 통합에 대해서요. 대립이라기보다는요. 저희 위원회 내에는 찬성 의견도 있고 반대 의견도 있고 또 유보적인 의견도 있고 그래서 의견 다양성이 존재한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이것을 추진하는 뭐 일정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중요한 문제들은 전체 회의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쭙겠는데 지역사회에 관심이 미흡하다고 하셨잖아요. 예.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공론화위가 어쨌든 그 관심을 좀 이렇게 높이기 위해서 공론화위가 더 이렇게 하신다든지 아니면 그 계획이 있으시다든지 뭐 그런 게 혹시 있습니까? 그동안에 이제 열심히 했습니다. 뭐 토론회 온라인상으로도 했고요. 그다음에 그게 그 성과가 여의치 않아서 공론 과정을 2달 연장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그 연장하는 기간 동안에 510만 시도민 그 각 가정마다 저희 공론을 설명하는 리플렛을 모든 가정에 배포를 하였고요. 그다음에 뭐 각종 광고나 또 개인 매체 등을 통해서 열심히 이제 공론 홍보를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의 뜻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을 묻습니다 했는데 이 코로나 상황이 너무 결정적입니다. 2가지 점에서 결정적입니다. 하나는 공론이라는 게 이렇게 모여서 뭐 서로 얘기하고 토론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2번째 이유는 현재 코로나 상황 때문에 다른 의제들이 너무 시도민들에게 중요한 것으로 존재하고 있고 시도행동통합이라는 의제는 시도민들 입장에서 볼 때 의제의 우선순위가 뒤로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2가지 이유 때문에 코로나19 상황이 공론에 아주 큰 제약 요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웰쇼 이창환 기자인데
앞서 나가는 질문을 하나 드리자면 이제 공론화위라는 진짜 아까 말씀 추진위가 공론화위라는 어쨌든 뭐 아주 실험적인 이렇게 하다가 사실 상황이 예의치 않은 상황. 좀 앞서 나갑니다. 만약에 이것이 아니고 추후에 장기 과제로 한 번 더 진행을 한다고 했을 때도 그때는 이런 공론화위가 필요할 것인지 아니면 추진위를 해서 정말 할 것인지에 대한 이 공부도 학습도 판단도 이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저희들이 이제 그런 판단을 이제 4월 중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그 축적된 데이터를 종합해서 저희들 위원회 의견을 만들 텐데요. 그런 위원회 의견은 선택지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금 이 공론화를 바탕으로 해서 다음 단계로 진입하자라고 하는 의견이 하나 있을 수 있겠고요. 그것은 이제 다음 단계라는 것은 행정 과정입니다. 시도가 중앙정부하고 협의해서 실제로 이것의 기본 틀을 만드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게 잘 되면 이제 주민투표 이렇게 나가게 되겠죠. 근데 다들 이제 이걸 정해놓고 간다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저희들은 정해놓지는 않았습니다. 조건이 맞으면 이제 가는 거죠. 그다음에 그런 옵션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지금 공론을 해보니 이 문제에 대한 시도민들의 공감도와 이해도 또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동의와 지지가 충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 좀 더 시간을 두고 이 문제를 지역사회가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견을 시도지사에게 드릴 수 있겠죠. 이제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것이 될지는 이제 4월 달에 가봐야 될 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더 시간을 두고 수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상황이 존재한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지는 사실은 시도지사의 몫입니다. 저희 공론위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봅니다. 저희들은 그 두 가지 옵션 중에 하나에 대한 의견을 드리는 것으로 이제 종료를 하게 되는데, 다만 이제 오늘 그 좀 얘기를 나눈 대목은 이후에 뭐를 할지에 대해서, 특히 이제 이창환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더 시간을 두고 수기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그동안에 우리 공론 과정은 어떤 장단점이 있었는지, 어떤 시행착오가 있었는지, 또 어떤 아쉬운 점이 있었는지도 함께 평가를 하자. 그래서 공론 과정에 대한 평가와 향후 일의 방향과 진로에 대해서 한번 대토론회를 또 한번 조직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데까지 의견을 지금 구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도지사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저희들 최종 마무리로 공론 과정에서의 어떤 그 잘한 점과 성과와 또 아쉬운 점 이런 것들을 마지막으로 좀 정리하고 평가하는 그런 장은 한번 또 마련을 하는 것이 좋겠다 싶고, 그것이 아마 마지막 과업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근데 뭐 행정 과정으로 진입한다면 뭐 시도지사께서 이제 행정안전부와 협의하는 절차로 진입을 하니까 이제 그렇게 가면 될 테고, 또 더 시간을 두고 이제 다뤄야 된다면 뭐 계속 좀 통합과 관련된 어떤 기구를, 상시적 기구를 둔다든지, 또 뭐 공론화위원회를 계속 존속시킨다든지, 아니면 뭐 추진위원회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현재 지방자치법이 허용하고 있는 그 지방자치단체 연합이라고 하는 저 플랜 B로 가든지. 사실은 그동안에 플랜 B의 가능성에 대해서 제가 그럴 가능성 전혀 없습니다라고 제가 말하자면 잡아떼는 것처럼 강력하게 얘기를 했는데, 혹시 그게 잘 안 되면 플랜 B도 뭐 그 다음 시도지사께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옵션들이 아마 있을 것이고, 뭐 그런 부분들은 어떤 최종적인 저희들 마무리 단계에서 뭔가를 좀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뭐 기자님들이 많이 안 오셨는데 혹시 추가 질문 있으면 해주시고요. 연합뉴스 또 없습니까?
지금 방금 브레이크 뉴스에서 이성현 기자님이 예, 질문 주셨는데 제가 아, 질문을 온라인으로 예, 좋습니다. 네, 네. 이거 보고 계시는 모양이죠? 예, 예. 예, 예. 네, 지금까지의 데이터 예를 들면 방금 설명 주셨습니다. 온라인 토론회 3차례, 전현철 토론회 4차례, 그리고 2차 여론조사, 또 빅데이터, SNS 시민 선호도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이 데이터로 시도지사님께 드릴 보고서 작성이 가능한가요? 이렇게 질문이 와 있습니다. 예,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제 어떤 기준이 이제 뭐 설정되어 있겠죠. 예를 들면 여기에 대한 공감도가 적어도 50%는 넘어서야 될 것이요,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60% 내지 70% 이런 정도의 조건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이제 그런 의견들이 암묵적으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데이터를 전부 모아봤을 때 그런 정도의 좀 뚜렷하게 찬성과 지지의 우위가 보이는지 여부는 방금 말씀드린 데이터를 가지고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바가 아닌가 싶어서 충분히 저희들이 의견을 만들기 위한 데이터로서 충분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예, 예. 이거 지역사회 관심 미흡이라고 네. 이제 말씀하셨는데 왜 관심이 미흡하다라고 말씀하시나요? 지난번에 여론조사를 했더니요, 한 50몇 %요. 우리 공론위원회의 활동을 인지하고 있는 퍼센트가 50몇 %입니다. 이게 정말 낮은 거죠. 근데 코로나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저희들이 시도민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지 못합니다. 뭐 그렇지 않은 상황 같으면 뭐 수백 명씩 모임도 가지고 뭐 길거리 토론회도 하고 뭐 별별 방법과 수단과 통로들을 이제 만들 수 있는데 지금은 전혀 그거 할 수 없다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줌으로 해야 되고 뭐 그다음에 언론 통해서 간접적으로밖에 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 그런 대목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현재 시도민들의 그 직접적인 관심사는 역시 방역과 민생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가장 직접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이 상존하고 있고, 그래서 뭐 마스크 계속 쓰고 다녀야 될 긴장감 속에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한 민생 상황이 굉장히 어렵단 말이죠. 근데 저희들은 그런 민생 문제를 푸는데도 또 코로나 방역과 같은 안전 문제 해결하는데도 이 초강력적 통합 정부가 오히려 더 효율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시도민들의 직접적인 체감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거죠. 행정 통합이라는 것이. 이제 그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관심사를 충분히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 네. 오늘 권역별 토론회 제가 현장 줌으로 봤는데 거기에 그 개명대 그 행정학과 교수님하고 영남대 행정학 교수님, 즉 행정학을 전공한 두 분이 강력하게 반대 의사를 표현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깜짝 좀 놀랐는데 소위 말하면 저는 전문가들은 나름의 공감대가 있고 일반 시민들은 관심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전문가들이 상당한 반대 의견을 내는 걸 보고 이 문제가 섣불리 가서는 안 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전문가들, 즉 행정이라는 평생을 전공했던 분들이 반대를 하는 그 이유는 뭐라고 판단을 하십니까? 정치인이 아닌 그러니까 광역자치단체의 통합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한테 경험적 사례도 없고요. 한 번도 우리나라의 역사에서는 이런 것이 있었던 적이 없지 않습니까? 기초자치단체 통합은 사례가 몇 개 있지만요. 그런 점에서 이 문제에 대한 어떤 의견이라고 하는 것은 다 추론일 뿐입니다. 통합을 하면 더 좋아진다고 하는 쪽도 이렇게 해서 좋은 점이 많이 생길 수 있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론적 추론을 통한 진술이죠. 명제죠. 반대하는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경험적으로 입증되고 확인된 사례들을 아직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하니까 불안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걱정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그런 점에서 우리는 가보지 않은 길을 지금 가보고 있다는 표현이 정확한 거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 얘기하면 우리 대구 경북의 이 통합 시도는 아주 담대한 실험이다. 남들이 안 해본 일을 또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우리의 행정 역사 속에서 해보지 않은 일을 도전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주 담대한 도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고, 그 말을 뒤집어 얘기하면 굉장히 불안정하고 불안감이나 또 걱정이 동반되는 이런 과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충분한 검토와 또 입증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토론 과정을 거치면서 생각을 하였습니다. 방금 그림은 조금 제가 보완해서 예. 저도 그 당일날 이제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요. 그 최고원기 교수님이 강력하게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의견 중에 하나 좀 분명했던 것은 가장 큰 걱정이 두 개의 우리가 대안을 제시했지 않습니까? 그 대안 중에서 이제 특별자치도안을 많이 염두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대구시가, 대구광역시가 경상북도로 흡수된다는 그 우려를 가장 강력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토론회 끝나고 난 다음에 저희가 그 1번안 있지 않습니까? 대구광역자치도, 광역시, 특별광역시. 특별광역시 죄송합니다. 이 설명을 좀 자세히 드렸더니 그러면은 그 토론에서 했던 걱정이 많이 줄어들었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최준호 교수님도 이제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큰 틀에서 광역자치단체 간의 통합을 찬성한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다만 그 절차 그리고 이 시간 그런 맥락에서 지금 진행되는 것에 대한 큰 우려를 표명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지금은 하면 안 된다 이 얘기죠. 네, 두 분은 이제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주신 것을 제가 지금 본인 설명드리겠습니다. 더 이해가 필요하다, 이해가 필요한 대목이 있다, 뭐 그런 말씀들이 많았습니다. 한 번 더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희들이 뭔가 일을 그 목표를 정해놓고 길을 쓰고 거기를 가야 한다고 하는 그 추진위원회의 활동과 이제 다른 목표와 임무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제3, 제4 드립니다. 지금 지역사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오해가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또 그게 잘 가셔지지 않고 있는데 저희 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저희들은 시도민들이 행정통합 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 가지고 이것에 좋은 점, 걱정되는 점들을 좀 검토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하는 것도 시도민들의 의견을 좀 이렇게 표출시켜서 그것을 모으는 작업들, 그래서 그거를 정책 결정자에게 전해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론위원회에 대한 지나친 우려는 하지 않으셔도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기자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리해 보겠습니다.